네, 20년 만입니다. 드디어 민주당 깃발이 제주도청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일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민선 8기 제주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바뀐 새로운 정치구도 속에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은 그 어느 것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막판 제주도의 전라도화라는 지역감정 발언,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 등 당 안팎의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허양진 도지사 후보와 15%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와 전체 유효 투표수의 55.14%라는 압도적 선택을 도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출발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 함께 미래로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을 내걸고 도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막판 여러 논란과 악재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도민은 압도적 표차로 네. 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도백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도민과 유권자께 당선 소감 그리고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저희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도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제주 도민들은 위대한 승리를 또 보여주셔서 저에게나 또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다시 제시해줬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기대 성원 잊어버리지 않고 굳굳하게 일하는 도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가 여야가 바뀐 대선 직후에 네. 치러진 지방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 출범 또 20여일 만에 치러진 네. 선거였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절대 유리한 선거 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도 대선 직후여서 그만큼 네. 짧았던 것인데 선거 기간이 짧아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셨는데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서 실제 제가 유권자분들 도민 한 분 한 분은 다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죠. 아쉬운 네. 점이 있었고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으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도의원 2번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2번 하고 네. 또 아무래도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또 중앙정치권에서 통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물론이 아무래도 효과를 봤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더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4.3 특별법 개정을 주도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시작해냈다 하는 데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승리할 수 있지 네.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의 관심사는 네. 이번 선거 막판에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내에서 불거져 나왔던 김포공항 이전 네, 공약과 네. 관련해서 상대당 특히 네. 여당인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가 아주 무서울 네. 정도였습니다. 막판에 이게 변수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긴장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표심을 뜯어보니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부 영향이 있었고요. 네. 더 많은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네. 못했다 네. 생각하고 예. 다만 그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중앙당의 어떤 확정된 공약으로 발표된 게 아니었고 네. 특정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 송영길 시장 후보의 생각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피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도민은 안중에 없고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저희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죠. 그런 피로감이 또 있었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저는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고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희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또 저희도 도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언제까지나 수도권의 논리가 제주에 먹힌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한 제가 강조했던 게 그런 논리라면 전 여당의 목소리도 야당의 목소리도 노라고 할 수 있는 틀렸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이 득표율 유지에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예. 도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를 네, 선택했습니다. 네, 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또 의회도 네. 역시 전체 네. 45석 중에 27석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예, 선택을 예, 했습니다. 예.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는 뭐 매번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정의회가 좀 개입하는 그런 구도를 네. 보였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중심의 제주도의회는 오영훈 당선인 체제에서의 네. 어떤 민선 8기 도정의 안정감을 줄 것이란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네. 도정 운영에 좀 힘이 네. 박차를 가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네.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민주당 정부 제주도에서 민주당 정부 20년 만에 됐는데 저는 4.3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2020년에 1월에 제주 4.3 특별법이 공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 성과를 내는 보상 문제와 또 명예회복 직권재심 문제가 해결되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정부, 지방정부, 민주당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실제 도민 스스로 도민이 주인 될 수 있는 정부 시대를 여는 거다. 그래서 도민주권 정부 시대, 도민정부 시대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앙당의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우선, 도민 중심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정 운영과 또 도의회와의 협치 관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예, 민선 새로운 도정이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공항 문제는 정말 난제 중 난제입니다. 자꾸 재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공항이 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언론적으로 보면 도민의 수건은 제2공항이냐 신공항이냐 이게 아니라 새로운 항공인프라 확충, 그렇죠. 24시간 항공기 소음 피해를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그런 국제공항을 원했던 것이 도민의 수건입니다. 현재 성산업을 부지로 한 제2공항이 그래서 찬반 논란이 거센 것 같습니다. 핵심은 말씀하셨던 대로 도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표현 안에도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일 텐데요. 제2공항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법과 제도의 시스템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견지하면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매 단계마다 이제 그런 전환의 시기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첫 번째 그런 시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보완 용역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또 가능하지 않다고 했을 때 환경부의 판단이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해법을 새롭게 낼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외에서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로운 토론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새 정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가 제2공항에 조속한 추진을 여러 차례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주도는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의 체제이고 민주당이 또 다수당인 의회가 있고 현재 국회도 뭐 그 야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다수석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뭐 제주국회의원, 도정의회, 국회 이렇게 협력하면 제공항 문제 풀 수 있는 보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아까 제도 안에서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제2공항에 찬성한다고 조기 착공을 원한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제주도 지역 사회가 또 찬반양로 양 갈등을 계속 지속되는 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반길 수는 없는 일이죠. 저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눈에 띄는 지점은 여러 핵심 공약들을 발표하셨는데 제주형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공약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했던 적은 있는데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하는 건 저는 처음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개 시군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제도의 조건과 지형에 맞게끔 변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인데 기관 구성의 형태도 달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기존에는 4개 시군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55만에서 지금 70만 그렇죠. 가까이 지금 됐고 이렇게 체류 인구까지 하게 되면 90만 가까이 내다보는 시대가 되죠. 관광객 1,500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저는 5개 내지 6개 정도의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가 도민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지고 2024년까지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임기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6년도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2024년에 주민투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2026년에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관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2년 정도는 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4년 내를 일단 마치려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주형 기초단체 외에 또 어떤 것들 15분 도시 제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의 정책이 지금까지는 이제 시설 중심 그리고 차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지금 현재 정주 여건이 다 형성돼 있는데 이 형성된 정주 여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쇼핑과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만큼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이걸 15분 도시 제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번 선거 승리 요인 말씀하시면서 인물론의 배경으로 4.3 해결을 좀 언급하셨습니다. 그동안 4.3 당사자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에서 보장이 됐고 그런데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인데 희생자에게 일종의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국가폭력을 행한 주체와 당한 주체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보상금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재판상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또는 희생자를 대신하는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이 법률적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한 해결의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던 게 이제 수용인으로 남아있었던 희생자들인데 이분들을 직권재심을 통해서 이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든 선진적인 모델인데 그걸 통해서 명예회복 조치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다시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면 이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완전한 해결의 기초에서 아직 남아있는 미완의 과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진상규명이 아직 다 안 끝났다. 그래서 정명이 안 됐다. 정명까지가 가야 정의로운 해결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바쁘실 테니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도 도민들의 큰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수위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렇죠.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이제 8년 만에 인수위원회가 다시 가동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사회에서는
인수위원회 규모가 메모드급으로 네, 이어지는 네. 것 아니냐 이런 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당선인 어떤 밑그림이 계신지요? 이 인수위원회 성격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어떤 도청을 접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후보자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책과 비전 예. 이런 부분들이 향후 도정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과제로 잘 정리를 해내고 그걸 또 녹여낼 것인가 예.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그런 그 과제를 실무적으로 잘 정리해낼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필요하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인수위원회는 지난 원희룡 도정 때는 그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메모드급으로 150명 가까이 했다는 얘기를 했으나, 네. 듣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수위원회가 20명으로 예. 제한이 돼 있고 20명인가요? 예, 20명. 예,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자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적절하게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 인수위원회 네. 구성과 맞물려서 또 취임식도 도민들의 관심 사안입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오영훈 당선인께서 걸어온 길이 청년 시절의 제주도 총학생회장, 네, 또 네. 30대 제주도 의원, 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네. 연이어 거치셨기 네, 때문에 네. 진짜 제주 정치인 오영훈 뭐 이런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오영훈이라면 취임식에서 보여줄 어떤 상징성과 메시지도 그 이전 정치인과는 좀 달라야 된다,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혹시 취임식 관련해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요? 지금 구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 네.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 새로운 시대의 전환에 대한 메시지가 좀 담겨야 한다 생각하고요. 제주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보면 고난과 여건을 극복해내고 또 순오름의 어떤 DNA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유지시켜 왔는데 이러한 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이런 전 세계적으로 덮친 이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주가 갖고 있는 이 DNA를 어떻게 잘 승화시키면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게끔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총학생회장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네. 지역구 국회의원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정치인 오영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습니까? 있더군요. 아 예. 도청 집무실에 네. 갇혀 있는 도지사가 아니라 일하는 네. 도지사가 되겠다고 선언하셨으니만큼 네, 네, 현장 도지사가 되실 텐데 네. 자연인 오영훈 음. 이런 사람이다. 도민들께 좀 어필을 좀 해주십시오. 글쎄 뭐 똑같죠. 뭐 그냥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촌에서 나고 자라고 아직은 뭐 주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냥 일반적인 제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제주인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청의 어떤 핵심 과제를 그 도민들께 좀 쉽게 설명해낼 수 있는 이런 또 자질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현장에 다니면서 도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도 전 첫 일정이 어제는 제가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죠. 네, 네. 강태선 애국지사 네, 네. 찾아뵙고 네. 예,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또 동문시장에 가서 또 상인들을 만나면서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예. 또 제가 약속했던 추경 7월 중에 역대 최대 규모로 좀 편성해서 예. 민생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인들이 좋아하셨겠네요. 네, 예, 친근한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 지사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네. 유권자 그리고 도민들께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인의 위대한 저력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대한민국 1% 한반도의 변방 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훈 도정의 힘찬 출발을 도민사회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민이 꿈꿨던 그리고 정치인 오영훈이 꿈꿨던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